안녕하세요. 과학의 힘 에너지 청희쌤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은요, 계속해서 우리 이 시스템이라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요, 역학적 시스템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선생님과 이 두 번째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 역학적 시스템을 공부하면서 선생님 굉장히 어려워요. 이런 반응 정말 많았거든요. 근데 여기는요, 우리 친구들 조금 마음을 놓고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가 중학교 때 정말 많이 공부했던 내용이 반복적으로 나오기도 하고 그렇게 어렵지 않은 단원이니까요. 우리 친구들 관심을 가지고 같이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시태그 한번 살펴볼 건데요. 해시태그 첫 번째는요. 우리가 이 지구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을 했으니까 먼저 지구 시스템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정확하게 아는 것이 첫 번째가 되겠죠. 두 번째는 이 지구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것은 그렇다면 무엇이 있나요? 라는 것에 같이 한번 답을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이 구성 요소들이 서로 상호작용하고 있대요.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친구들 준비가 되었다면요. 오늘의 사진 POTD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선생님이 픽한 사진은요. 바로 이 사진입니다. 어떤가요, 우리 친구들? 별로 어려워 보이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중학교 때 선생님, 이 땅과 관련되어 있는 직권, 그리고 우리는 숨을 쉬고 있어요. 대기와 관련된 기권, 물 없이는 살 수가 없죠. 여기 나와 있는 수권, 그리고 우리와 같은 생물권 나와 있는 거예요. 화살표를 봤더니 방향이 어떤가요? 선생님, 화살표가 서로 주고받는 방향, 서로를 향해 있어요. 맞아요. 아, 뭔가 얘네 상호작용 하는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여기 그림엔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 친구들 알고 있는 외권이라는 것도 있대요. 자, 그러면 우리 이 그림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정말 공부해야 하는 지구 시스템이라는 것은 무엇이고 이 구성 요소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있는지 이 강의가 끝나고 나면요. 이 그림을 통해서 설명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첫 번째 해시태그부터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해시태그는요. 먼저 지구 시스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그러면 우리가 3년 전으로 한번 기억을 돌려볼까요? 우리가 중학교에 딱 입학을 하면서 낯선 과학책을 딱 펴었을 때 우리 친구들이요. 가장 먼저 공부했던 것이 있어요. 그때 가장 많이 했던 질문이 이런 질문이거든요. 선생님, 저는요. 지구는 알아요. 근데 그 지구 옆에 붙어있는 개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래서 우리가 과학 공부를 처음 시작하면서 선생님이랑 같이 봤던 건 뭐냐면 바로 선생님 도대체 개라는 것이 뭐예요? 개의 정의가 뭔가요? 이 공부부터 우리는 시작했다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역학적 시스템 할 때도요. 이 개를 복습을 했었어요. 자, 그럼 개라는 것이 무엇이었어요? 우리 친구들 이제 답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때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커다란 전체 영역 안에 각각의 구성 요소들이 모여있는 것, 그 모임을 우리는 개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기억날까요? 그러면서 이 개의 가장 대표적인 것, 우리가 공부했던 첫 번째는요. 바로 지구개입니다. 이렇게 기억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그대로 한번 넣어볼게요. 커다란 전체 영역 안에 각각의 구성 요소들이 모여있는 모임. 그걸 우리는 개라고 했으니까 지구개라는 건 그렇죠. 지구를 이루고 있는 여러 구성 요소들이 있을 거예요. 그 구성 요소들의 모임. 그것을 우리는 지구계입니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지구계를 중학교의 공부의 시작으로 하면서 사실은 우리 친구들 잘 기억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3개년 동안 이 5개 지구계를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구성 요소를 공부를 한 거예요. 선생님 정말요? 우리가 저거 다 공부했어요? 네. 우리 친구들 통합과학은 뭐였어요? 각각의 개념을 연결하기로 했잖아요. 기억을 더듬어 보면 우리가 1학년 때 우리는 땅에 발을 딛고 살아요. 이 땅과 관련된 얘기합시다 라고 하면서 직권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직권의 층상구조 기억이 날까요? 자, 두 번째는요. 우리는 숨 쉬고 살아요.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때 2단원에서 기권과 날씨, 기권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했다고요. 또
2학년 때는요, 우리는 물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라는 얘기하면서 우리 지구상에 있는 물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했어요. 우리 그거 수건이에요. 그 다음 우리 사람과 관련된 생물권, 생물 다양성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했었어요. 기억이 날까요? 자, 마지막 우리는요 2학년 때 태양계로 혹은 3학년 때 맞아요 별과 우주 단원에서 이 외권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했었다는 거죠. 아, 그러면 우리가 중학교 3개년 동안 부분적으로 학습했던 것들이 얘네는 바로 지구라는 전체 커다란 영역 안에 각각을 구성하는 구성 요소였고 얘네들은 서로 상호작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구계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중학교에서 공부했다면 통합과학에서는 선생님 어떻게 달라지나요? 같이 한번 볼게요. 자, 먼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시스템의 정확한 정의로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통합과학은 용어가 조금 달라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봤던 건 시스템이라는 거였는데 우리가 봤던 그 개에서 조금 확장해 보면 각 구성 요소들이요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상호작용한대요. 근데 그 규칙을 가지고 상호작용하면서 결국 그 커다란 그 모임, 그 전체를요 균형을 유지한다는 거예요. 아, 우리 그것을 지금부터 시스템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정리한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는 이 시스템이라는 것을 어떻게 정리할 거냐면 커다란 영역이 있어요. 그 영역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요소가 있겠죠. 이 요소들이 바로 일정한 규칙에 따라서 상호작용을 하고 있고 그 상호작용 때문에 이 전체의 모임, 이 집합이 균형을 유지하더라는 거예요. 되셨죠? 자, 그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첫 번째 시스템으로 역학적 시스템에 대해서 공부를 했던 거예요. 자, 그럼 그때 우리 역학적 시스템 어떻게 정리했냐면 주인공이 힘이었어요. 힘. 아, 힘이 작용하고 그 힘에 따라 힘이라는 건 뭐예요? 변하게 하는 원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체가 운동 상태가 변할 수 있어요. 모양이 변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변하는 그 전체적인 체계를 우리는 역학적 시스템이라고 합시다 한 거죠. 그때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한테 자, 그러면 이 역학적 시스템 구성하고 있는 그 구성 요소는 뭘까요? 라고 할 때 우리 뭐라고 공부했어요? 그렇죠. 질량을 가지고 있는 모든 물체 이렇게 공부했다고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 예로 들어줬을 때 태양, 질량 있어요. 지구요? 아, 질량 있어요. 공기, 굉장히 눈에 보이지 않고 작지만 질량이 있습니다. 아, 질량을 가지고 있는 모든 물체는 역학적 시스템의 구성 요소가 됩니다. 이 얘기 했었다고요. 자, 그러면 태양도 질량을 가지고 있어요. 또 중력을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태양의 중력이 지배하고 있는 이 거대한 역학적 시스템, 우리는 그 안에 지구 하나로 존재하는 것이다 라는 것도 같이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태양이 있어요. 그 태양의 중력에 의해서 8개의 행성이 공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거 1단원에서 공부했잖아요. 그 8개 행성 수금지화. 아, 이거 지구형 행성입니다. 목토천해. 아, 선생님 그거는 목성형 행성이에요. 같이 공부했었잖아요. 이 8개의 천체가 결국 태양의 중력에 의해 있는 그 거대한 시스템, 바로 역학적 시스템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공부하려는 뭐도 지구도. 자, 그럼 우리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오늘 선생님이랑요, 이 지구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할 거예요. 근데 봤더니 이 지구 시스템이라는 건 결국 태양의 역학적 시스템의 일부더라. 아, 그러면 이 지구 시스템은 태양의 커다란 역학적 시스템의 일부고 이 지구 자체적으로도 안정한,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있어요. 균형을 유지하는 집합, 지구 시스템을 구성합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는 또 뭐가 있을까? 우리가 이미 다 공부한 거예요. 직권, 기권, 또 수권, 생물권, 외권. 얘네들이 결국 상호작용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얘네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는 조금 뒤에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요, 선생님이 오늘 골랐던 그 사진이에요. 보니까 어때요? 선생님, 생물권, 그리고 기권, 직권, 수권이요. 화살표 보면 서로를 다 가리키고 있어요. 그건 무슨 의미? 그렇죠. 서로 상호작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체가 어떻게 되고 있다? 그렇죠. 일정한 규칙에 따라서 균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전체적인 시스템, 이것을 지구 시스템입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자, 그럼 먼저 우리 지구 시스템에 대해서 정리한 거예요. 잘 이해하고 있는지 같이 선생님이랑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보니까 지구 시스템은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가 역학적 시스템 할 때도 이 역학적 시스템의 구성 요소가 뭡니까? 이거부터 확실하게 다지고 갔다고요. 자,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건 지구 시스템이라는 거 무엇이 구성하고 있나요? 이 말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발을 딛고 살아가요? 땅이에요, 땅. 그럼 땅이랑 관련된 거 우리는 사실 더 세부적인 정의도 공부했다고요. 지구의 내부까지도 모두 포함하는 건 우리는 그것을 지권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또 어떤 거 있어요? 두 번째, 수권이 있겠죠. 우리는요, 물 없이 살 수가 없어요. 특별히 이 지구는요, 이 태양계의 역학적 시스템 안에 보면 물이 있는, 생명이 가능한 그런 지대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물과 관련된 수권이 있어요. 또 우리 숨 쉬려면, 그렇죠, 기권이 있어야 돼요. 우리 또 사람과 같은 생물권, 그리고 마지막 외권으로 이루어져 있다. 근데 여기서야 우리 친구들이 이런 질문 많이 해요. 선생님, 지구 시스템은 지구와 관련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외권은 지구 바깥 영역인데 왜 지구 시스템 안에 외권이 들어가나요? 우리 친구들 어떻게 생각해요? 그럴듯한 질문 같잖아요. 자, 근데 선생님 뭐라 그랬어요?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균형을 유지하는 집합이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 친구들 언제부턴가 많은 사람들의 버킷리스트에 뭐가 있냐면 오로라 직접 보기, 이런 것들이요, 어느 순간 버킷리스트에 막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거든요. 도대체 오로라는 게 뭘까요? 오로라. 이 오로라라는 건요, 태양 활동이 막 활발해지면 대전된 입자를 우주 공간으로 방출을 합니다. 그때 지구는 자기장을 가지고 있는데 이때 마찰하면서 굉장히 아름다운 빛을 내게 돼요. 그걸 우리가 오로라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 현상 어디와 어디와의 상호작용으로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지구 바깥 영역. 그러니까 선생님, 외권도 지구 시스템 안에 들어가는군요. 이 네 개 말고도 우리 외권까지 꼭 지구 시스템 안에 구성 요소로 잘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좋아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지구 시스템이 무엇인가 명확하게 알았어요. 두 번째는요, 이 각각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는요, 바로 직권에 대한 이야기를요,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에서도요, 공부 딱 시작하면서 직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왜냐? 우리가요, 매일매일 밟고 다니는 그 땅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사실 우리가 이 지구 시스템에서도요, 이 직권에 대한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익숙하게 공부했던 것으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는 중학교 1학년 때 무슨 얘기했냐면 지구 안이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지구가 어떻게 생겼을까? 너무너무 궁금해요. 사실은 제일 좋은 방법은 뭐예요? 그렇죠, 안으로 얘를요, 파보면 돼요. 근데 우리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건요, 정말 지구 전체로 봤을 땐 아주 극히 일부밖에 안 된대요. 그럼 무슨 방법밖에 안 돼요? 간접적으로 이 안을 예측해 보는 거예요. 추측해 보는 거예요. 그때 사용됐던 방법이 지진파입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중학교에서 이미 공부를 했다고요. 자, 그렇게 알아본 결과 지구는요, 반지름이 6,400km 정도 된대요. 그리고 4개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직권의 층상구조입니다. 이렇게 공부했다고요. 기억이 날까요? 자, 근데 그때 우리 친구들이 한 번에 그림이 잘 그려지지 않아서 우리 이런 표현했어요. 이런 층상구조, 이 지구는요, 우리 친구들 삶은 달걀 생각하면 쉬워요. 그래서 우리 삶은 달걀 한번 생각해보면 겉에 껍질이 어때요? 매우 단단해요. 근데 두께는요, 진짜 얇거든요. 그게 마치 이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지각 같은 거예요. 얘는 굉장히 단단한 암석으로 되어 있고요, 정말 얇아요. 이 얘기 했다고요. 그러면 달걀로 치면 그 흰자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이 멘틀이래요. 이 직권 중에 가장 많은 부피를 차지하는 곳. 그럼 노른자가 뭐였어요? 그게 핵이었다고요, 핵. 근데 우리는 핵을 두 개로 나눌 건데 액체로 추정되는 외핵이 있었고 고체로 추정되는 내핵이 있었죠. 이 핵은 안으로 우리 지구계 생성 과정 할 때 봤잖아요. 지구 생성 과정 할 때 밀도가 큰 애들이 아래로 가라앉았었다고요. 즉 핵이 멘틀보다는 밀도가 큽니다 라는 거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서 같이 공부했었어요? 그쵸?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부분, 우리 이 안으로요, 직접 가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이 지각을 조금 더 자세히 공부합시다 하면서 이렇게 확대된 이 부분을 보면요. 지각이 그냥 한 종류인 줄 알았더니 두 종류가 존재한대요. 하나는 대륙지각이고요. 하나는 해양지각이에요. 근데 그림 딱 봐도 지금 누구의 두께가 훨씬 더 두꺼워요? 대륙지각이 훨씬 두꺼워요. 얘는 약 35km 정도의 두께를 가지고요. 해양지각은 5km 정도의 두께를 가진대요. 근데 여기서 우리 친구들이 조금 같이 기억해 줘야 되는 건 우리가 뒤에 다음 강에 판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그때 대륙지각을 가지고 있는 걸 대륙판이라고 하고 해양지각을 가지고 있는 걸 해양판이라고 할 거예요. 지금은 모르셔도 됩니다. 근데 이때 우리가 밀도 비교를 좀 할 거라서 미리 좀 알아두면 좋아요. 대륙지각이 해양지각보다는 밀도가 얘는 작고 해양지각은 밀도가 큽니다. 라는 두 개를 조금 구분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일단 우리가 오늘 중요한 건 직권이라는 건 층상구조로 존재하는구나. 가장 얇은 암석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 거기를 우리는 지각이라고 하는데 지각은 두 개인 거예요. 대륙지각, 해양지각. 되셨죠? 이때 대륙지각이 훨씬 더 두께가 두껍다. 밀도는 작다라는 거고요. 이런 대륙지각 가끔 어떤 암석으로 되어 있나요? 이런 것도 물어보거든요. 대륙지각 같은 경우에는 화강암질 암석으로 구성되어 있고 해양지각 같은 경우에는요. 현무암질 암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 같이 기억해 주시고 가장 많은 부피를 차지하는 것 멘틀, 액체로 추정되는 외핵, 그리고 가장 밀도가 큰 내핵이다라는 거 같이 층상구조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요. 우리 중학교에서 사실 배운 거랑 다른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물론 암기해야 될 부분은 있습니다. 지금 얘기했던 대륙지각, 해양지각 부분에는 물론 암기해야 될 부분은 있지만 어려운 내용은 없었을 거예요. 좋아요. 자, 그럼 우리 두 번째는 뭘까 했더니 우리가 3학년 때 공부했던 우리는 숨을 쉬고 살아요. 그렇죠? 바로 지구는 중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 친구들 이제 다 공부해서 선생님이 따로 설명할 게 없으니까 너무 좋네요. 지구는 중력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이거 저번 시간까지 공부했다고요. 근데 누구도 아주 기체든 질량이 작지만 그래도 질량을 가지고 있으니까 대기가 이렇게 지구 중심에 지구를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그 중력에 의해서 잡혀 있다 그랬어요. 그죠? 대기. 이 대기와 관련된 것 우리는 그 영역을 기권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선생님이 우리 친구한테 질문할게요. 자, 그럼 지구에서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 그걸 우리 기권이라고 했어요. 근데 지구 바깥 영역은 외권이라면서요. 그러면 선생님, 기권과 외권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어떻게 구분할까요? 우리 친구들 여기서 이제 중학교에 그 실력이 나와야 돼요. 자, 지표면에서부터 약속한 거예요. 우리 1000km까지는 기권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여기 그래프에 보면 0, 여기가 지표면이에요. 지표면에서 위로 올라갈 거죠? 어디까지? 1000km까지는 기권인 거예요. 그럼 선생님 1000km 이상으로 가면 그게 외권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될까요? 자,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부터 앞에서도 직권의 층상구조를 공부했단 말이에요. 얘도 어떤 층을 이루고 있대요. 그래서 기권의 층상구조를 지금부터 보려고 하는데 이런 거 공부할 때마다 우리 친구들이요.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달달달달 특징 막 암기부터 하려고 해요. 근데 그러지 마시고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게요. 얘가 도대체 왜 이런 층상구조를 갖는 걸까? 우리 친구들 충분히 유추할 수 있거든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 지구는요. 아주 가장 크게 어떤 에너지가 주된 에너지원으로 돼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그렇죠. 태양 에너지예요. 태양 에너지. 그럼 선생님 여기다가요. 태양 에너지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예, 태양 에너지를. 태양 에너지는요. 온도가 이 태양이라는 건 온도가 매우 높아요. 그래서 태양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온도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높아지겠죠. 선생님 그럼 그거 한번 그려볼게요. 자, 여기가 지표면이고 높이가 높아질 거예요. 어디까지? 우리 지금 기권 얘기하니까 1000km까지. 되셨죠? 자, 이 가로축을 뭐라고 할 거냐면 온도라고 할 거예요. 온도. 그럼 이쪽으로 간다는 건 온도가
낮다 이거 얘기하는 거고요. 이쪽으로 온다는 건 온도가 높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높이가 높아질수록 태양에 가까이 가니까 온도가 높아지는 이 구간을 표현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그려지겠죠. 맞나요? 아, 높이가 높아질수록 온도가 높아집니다. 왜? 태양에 가까이 가니까요. 근데 선생님 그냥 이렇게 쭉 그리는 게 아니고 얘 왜 여기서부터 그리셨어요? 태양만 열을 내는 게 아니고요. 지구도요. 열을 방출한다고요. 그래서 지표면이 훨씬 더 온도가 높고 지구가 방출하는 열이 점점 도달하지 않아서 지표면에서요. 이렇게 하강하는 이런 그림이 나타난대요. 아, 그럼 선생님, 지구도 열을 방출하니까 지표면에서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온도가 낮아졌다가 다시 태양 복사 에너지와 지구 복사 에너지와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이 최소가 되는 이 점에서 최저 기온이 발생하고 다시 태양의 영향으로 온도가 높아지는군요. 좋아요. 너무 잘했어요. 이렇게 심플하면 우리 친구들 공부하기 너무 좋은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 20km에서 30km 이 부근에 뭐가 존재하냐면 오존층이라는 것이 존재한대요. 오존층. 근데 이 오존층이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 태양으로부터 오는 자외선을 차단해요. 자외선은 이렇게 오다가요. 이 오존층에 차단되는 거예요. 흡수되고 차단돼요. 아, 그러면 이 자외선 우리 공부했단 말이에요. 일단은 공부하면서 에너지가 어때요? 높아요. 높아. 온도가 높다고요. 그러면 선생님 온도가 잘 내려가고 있었는데 오존층이 자외선 차단했어요. 그러니까 이 윗부분의 온도가 어떻게 돼요?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얘는 원래 어떻게 하고 있었죠? 원래 내려가고 있었어. 오존층 때문에 잠깐 높아졌고 다시 내려가는 구간이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지금 요거 이렇게 살짝 지워보면 온도가 낮아졌다가 높아졌다가 낮아졌다가 다시 높아지는 몇 개의 층? 4개의 층이 만들어지네요 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 알 수가 있다고요. 이거 그대로 한번 옮겨가 보면 우리가 했던 얘기 그대로 높이가 높아질수록 온도가 그렇죠. 낮아지고 높아지고 낮아지고 높아져요. 지금 이렇게 그림을 보면 4개의 층이 굉장히 균일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에 보면 아직 80km예요. 그 말은 뭐예요? 이 위에 그렇죠. 920km는 모두 다 열권이다. 그러니까 열권이 엄청나게 긴 건데 지금 여기에서는 생략된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각각의 특징만 조금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미 중학교에서도 다뤄본 적이 있기 때문에 한번 간단하게 정리만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대륙권 한번 보면 지표면의 온도가 더 높아요. 온도가 높다는 건 뭐예요? 그렇죠. 열 에너지가 높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있는 공기들에게 에너지를 많이 주니까 에너지 받아서 공기를 이루고 있는 입자들이 엄청나게 활발하게 운동하겠죠. 그럼 얘네들이 운동을 막 해요. 조밀조밀하게 모여있지 않을 거예요. 오밀조밀하게 모여있는 정도, 밀도가 작을 거라는 거죠. 아, 그럼 밀도가 작네? 그럼 밀도가 작은 애들은 자꾸 어떻게 하려고 해요? 위로 올라가려고 그래. 그럼 얘는 자꾸 위로 올라가려고 하겠네요. 위로, 이렇게, 위로. 자, 그럼 위에 있는 애들 볼게요. 여기 위에 있는 애들은요 온도가 낮아요. 온도가 낮다는 건 에너지가 작다는 거고 그 기체를 이루고 있는 입자들은 덜 활발하게 움직일 거예요. 그럼 오밀조밀하게 모여있는 정도 밀도가 커질 거라고. 맞아요? 그럼 밀도가 큰 애들은 아래로 가라앉으려고 해요. 아, 그럼 밑에 있는 애들은 올라가려고 그러고 위에 있는 애들은 내려오려고 해요. 얘네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다? 그렇죠. 얘네 대류 현상 일어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여기 대륙권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바다에서 증발도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있냐면 수증기를 갖고 있거든요. 근데 수증기가 있는 상태에서 대류 현상이 일어나니까 여기서 비가 오고 눈이 오고 이런 기상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좋아요. 자, 이제 다시 올라가요. 그러면 온도가 높은 이거는 그래서 밀도가 작아서 위로 가려고 하는데 이미 위에 있어요. 얘는 온도가 낮은 애는 내려가려고 하는데 이미 아래에 있어요. 그럼 얘네 움직이려고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그래서 우리 여기 뭐라고 하냐면 대단히 안정한 층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에서 비행기의 항로로 여기를 이용하는 거예요. 왜요? 대기가 안정하니까. 되셨죠? 자, 그럼 다시 온도가 낮아집니다. 역시나 뭐랑 똑같이 대륙권이랑 똑같이 여기도 당연히 대류 현상 일어나겠죠. 맞나요? 근데 대류 현상이 일어나요. 그럼 선생님 기상 현상 일어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지만 대류 현상이 일어날 때
수증기를 가지고 있어야 기상현상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는요, 수증기가 없어요. 아, 그러면 얘는 대류현상은 일어나지만 수증기가 없어서 기상현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라고 보셔야 돼요. 다시 이제 온도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점점 온도가 올라가는 열권. 여기는요, 중력이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거의 잡혀있는 대기가 없기 때문에 낮과 밤의 온도 일교차가 매우 크게 나타난다. 이런 특징들이랑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오로라 같은 것들이 관측되는 게 열권입니다. 라고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기준 한번 잡아볼게요. 이런 거 공부할 때 어떻게 구분했어? 이거 너무 중요하거든요. 자, 그럼 기권 도대체 어떻게 구분한 거예요, 지금? 뭐에 따라? 그죠? 높이가 높아짐에 따라 어떻게? 온도가 낮아지고 높아지고 낮아지고 높아지고. 이거 뭐라고 표현하느냐? 높이에 따른 기온 분포를 기준으로 4개의 층으로 나눴습니다. 기권의 층상 구조에 대해서 잘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좋아요. 그럼 우리 이제 세 번째 수권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할 건데요. 자, 그럼 먼저 우리 지구상에 물이 분포하는 곳이 어딜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수권이라는 거는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 뭐예요? 그렇죠. 바다예요. 바다. 그리고 우리 그거 뭐라고 하냐면 바다의 자를 써서 해수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우리 친구들 바닷물 딱 하면 무슨 생각 나죠? 아, 선생님 너무 짜요. 맞아요. 바닷물이 이 수권에요. 97%를 차지하는데 얘는 너무너무 짠맛이 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이 물을 사용하긴 조금 어려운 거예요. 그럼 짠맛이 나지 않는 거 육지의 물 담수 얼마나 있나 봤더니 2.53%밖에 안 된대요. 그럼 이거라도 쓸까 하고 봤더니 여기에 또 대부분 1.76%는요. 빙하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빙설. 그럼 우리 친구들 빙하에 있는 거 바로 가져다 쓸 수 있어요? 어려워요. 직접 사용하기 어렵다고요. 그럼 우리가 쓸 수 있는 건 봤더니 지하수 0.76%, 호수와 하천의 물 0.01%래요. 아, 물이 이렇게 많은데 우리는 왜 자꾸 물 부족 국가라고 하지? 왜 자꾸 물을 아껴 써야 된다라고 하지? 이런 거 궁금하잖아요. 아, 지금 봤더니 우리가 바로 쓸 수 있는 물이라는 건 정말 제한적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물을 아껴 써야 합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직권도 그렇고 기권도 그렇고 층상 구조에 대해서 살펴봤단 말이에요. 얘도 한번 층상 구조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이 조금 익숙한 사진은 요 두 번째 있는 사진 중에서도 중위도라고 되어 있는 그림이에요. 근데 이 그림 그냥 공부하지 마시고 우리 기권한 것처럼 똑같이 생각해 보자고요. 자, 바다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럼 똑같이 우리는 태양 복사 에너지에 이 태양 복사 에너지가 주된 에너지원이에요. 자, 그럼 언뜻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태양빛이 들어오겠죠. 바다 속으로도 많이 도달하는 부분은 표층 쪽일 거예요. 위쪽에. 그러니까 태양 복사 에너지가 도달하는 양이 깊이가 깊어지면서 점점 줄어들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온도도 점점점 떨어지겠죠. 아, 우리 이 정도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일정 깊이 이하로 되면, 더 깊어지게 되면 더 이상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요 거의 도달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1년 내내 거기는 수온이 일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한 구간이 실제로 나타난대요. 그럼 선생님, 요 모양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 바닷가에 가면 뭐가 너무 많이 불어요. 그렇죠. 바람이 진짜 많이 분다고요. 이 위에 바람이 이렇게 분다고요. 근데 혹시 우리 친구들 어떤 컵이나 혹은 뭐 대야 같은 데다가 뜨거운 물 왕창 놓고 딱 물 넣었는데 물이 너무 뜨거운 거예요. 아, 얘 좀 뭔가 온도를 낮춰줘야겠다 해가지고 찬물을 뚝 부어요. 그러면 얘가 잘 섞어주지 않으면 처음엔 잘 섞이지가 않아요. 한쪽은 차갑고 한쪽은 뜨겁단 말이에요. 그때 이렇게 휘휘 저어주면 전체의 온도가 어떻게 되죠? 전체 온도가 내려가게 돼요. 즉 여기서 이 바람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얘네들을 혼합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위쪽에 표층의 수온이 어떻게 되냐면 바람의 영향으로 일정한 온도 구간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만약에 바람이 세게 불었다? 두께가 더 두꺼워지겠죠. 바람이 조금밖에 안 불었어요? 두께는 더 얇아질 거예요. 아, 그래서 선생님 여기 지금 중위도 우리 중학교 때 여기는 수온이 일정해요. 여기는 태양 복사 에너지랑 바람의 혼합작용으로 인해서 일정한 구간이 나타나고 바람의 영향을 받지 않으면 태양의 영향만 있어서 점점 온도가 내려가다가
그죠? 그리고 태양이 도달하지 않는 그 깊이가 되면 1년 내내 수온이 일정합니다. 이거 공부했던 거예요. 기억날까요? 자, 근데 이제는 조금 더 확장해서 저위도랑 고위도를 보자는 거예요. 우리는 중위도를 공부했어요. 근데 여기가 생기는 이유가 뭐였어요? 바람의 혼합작용. 근데 바람이 어디에서 가장 센가 봤더니 중위도에서 바람이 가장 영향을 크게 받더라는 거예요. 저위도에서는 이 바람의 영향이 적어서 혼합층의 두께가 얇게 나타나고요. 여기 고위도에서는 거의 영향을 받지 않아서 이렇게 일정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펼쳐서 살펴보면 저 그림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바로 저위도가 되는 거죠. 이 저위도가 요렇게가 지금 여기가 혼합층, 여기 나와 있는 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전체가 지금 높이로만 따지면 이렇게 되겠죠. 그게 지금 여기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이해되셨을까요? 요 밑에 부분 그대로 이렇게 가지고 오면 요만큼이 되겠죠? 가지고 오면 그게 심해층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선생님 중위도 지역에서 정말 여기 혼합층이 가장 두껍게 발생했어요. 그 말은 바람의 영향이 가장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자, 그럼 용어만 정리. 우리 용어 어떻게 한다고요? 바람의 영향과 태양의 에너지를 모두 다 받는 부분 혼합층. 그죠? 그 다음에 온도가 서서히 감소하는 층 수온 약층. 1년 내내 수온이 거의 일정한데 심해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 기권의 층상 구조 한 거랑 사실은 똑같아요. 여기 수온 약층 한번 볼게요. 수온 약층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번 보면 여기 지금 온도가 높아요. 자, 온도가 높으면 에너지 많은 상태, 입자가 활발하게 움직여요. 그럼 오밀조밀 모여있는 정도가 어때요? 그렇죠. 오밀조밀 모여있는 정도가 작아요. 그럼 얘 밀도가 작으니까 자꾸 어떻게 하려고 해요? 위로 가려고 하는데 이미 위에 있어요. 얘는 온도가 낮아요. 그럼 에너지가 적으니까 오밀조밀 모여있다고. 밀도가 커요. 오밀조밀 모여있으니까. 밀도가 큰 애는 자꾸 내려가려고 하는데 이미 아래에 있어요. 얘네도 거의 움직이지 않겠다. 그래서 여기도 굉장히 안정한 층이다라고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기준 정리할게요. 기준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지금 우리 어떻게 나눈 거예요? 깊이가 깊어짐에 따라서 온도가 일정합니까? 점점 낮아집니까? 1년 내내 일정합니까? 이걸로 나눴다고요. 그럼 선생님, 수권이라는 건 깊이에 따라서, 깊이가 깊어짐에 따라 수온이 어떻게 변하는가? 그것을 기준으로 3개의 층으로 나눈 거네요. 라고 우리 친구들 잘 정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2개 남았어요. 뭐 남았죠? 바로 우리와 같은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들이 있어요. 이 생명체를 우리는 모두 다 생물권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생물권의 특징은 이거죠. 지권에도 살아요. 수권에도 살아요. 또 기권에도 분포하고 있다. 우리 생각해보면 바다에 사는 생물도 있고요. 또 날아다니는 생물들도 있잖아요. 모든 영역에 분포하고 있구나. 이런 부분 챙겨주시면 되겠고, 또 지구의 시스템 구성에서 마지막은 외권인데 우리 앞에서도 외권이 도대체 왜 지구 시스템 안에 들어가나요? 이렇게 질문하는 학생들 너무 많다고요. 자, 왜냐? 바로 이 외권이라는 것은 일단 우리가 1000km를 기권의 영역이라고 했으니까 그거 바깥의 영역인 거예요. 그죠? 1000km 이상의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우주 공간을 얘기하는데 결국 이 외권에서도 지구와 상호작용하고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 하나로 외권을 같이 넣어주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예를 한번 보면 자기권이라는 게 있대요. 지구는 태양에서 오는 고에너지 입자를 차단하게 되는데 이 자기권의 영향으로 결국 지구에 살고 있는 생명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되더라.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요, 마지막 외권까지 지구 시스템에 들어간다는 거 같이 기억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이요, 이 지구 시스템의 구성에 대해서 잘 이해했는지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기권부터 먼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더 중요한 건 뭐였냐면 기준이었어요. 기준. 세세한 내용 너무나 중요하지만 기준이 중요하다고요. 높이에 따른 기온 분포 너무나 중요한 표시 해두시고, 어떻게? 밑에부터 한번 정리해볼까요? 어떻게 돼요? 대륙권, 그 다음에 그 위에는 비행기의 항로, 성층권, 그 다음에 최저기온이 나타나는
중간권, 그 다음에 태양이 갈 때까지 계속 온도가 올라가는 열권으로 구분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수권은요. 여기도 중요한 표시. 깊이에 따른 수온 분포. 너무 중요해요. 바람의 연직 운동, 그리고 바람의 혼합작용, 그리고 태양의 영향을 모두 받는 혼합층. 그 다음에 수온이 점점 떨어지는, 그렇죠. 수온 약층, 마지막에 심해층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직권의 층상 구조를 공부하면서 지각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지각을 두 개의 종류로 나눠봤단 말이에요. 그 중에 우리가 대륙지각을 먼저 살펴볼 건데 대륙지각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랬어요? 그때 그렇죠. 화강암질 암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여기 해양지각은요. 현무암질 암석으로 구성이 됐다고 했죠. 근데 선생님이 강조했던 건 대륙지각과 해양지각의 밀도를 좀 기억해달라고 그랬어요. 대륙지각이 해양지각의 밀도보다는 작다라는 거, 그러니까 해양지각의 밀도가 크다는 거 잘 기억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외권으로 해서 태양으로부터 오는 고에너지 입자를 차단해서 지구의 생명체를 보호하는 거 우리 방금 정리했던 거죠. 외권을 정리하면서 자기권입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기권의 성층권에서는 위로 갈수록 기온이 높아지므로 대기의 연직 운동이 지금 성층권이라는 건 뭐였어요? 성층권은 비행기의 항로로 이용된다고 했어요. 대단히 안정한 층입니다. 그 말은 연직운동 막 섞이는 대류운동 같은 거 일어나지 않는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정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또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를 할 거고요. 옳지 않은 것은 X로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1번에 보니까 직권에서 가장 큰 분필을 차지하는 게 뭐니에요? 이거 우리 중학교 때도 했었는데 달걀로 보면 이 흰자에 해당하는 부분이었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바로 멘틀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핵이래요. 그러면 이건 틀렸네요. 멘틀로 우리 친구들 고쳐주면 되겠고 수권에서 육지에 존재하는 물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뭐냐요? 그러니까 수권에서 제일 많은 건 해수가 맞아요. 근데 그거 빼고 육지에 존재하는 물, 그 중에서 가장 많은 건 그렇죠. 우리 빙하라고 해서 그것도 쉽게 이용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이 얘기 했잖아요. 근데 지금 강과 호수물? 그럼 틀렸네요. 자, 기권은 높이 어디까지 이거 기억해줘야 돼요? 1000km까지를 대기층을 의미하는 거였다라고 보면 동그라미로 골라주면 되겠고요. 수권의 혼합층은요. 태양 복사 에너지에 의한 가열, 태양에 대한 영향이랑 바람의 혼합작용, 우리 두 개 작용한다고 했어요. 그것 때문에 형성되기 때문에 기온이 높고 바람이 강한 적도에서 가장 두껍게 발생했었나요? 우리 어디로 봤어요? 우리 저위도, 고위도, 그리고 중위도까지 다 봤었거든요. 그때 그쵸? 중위도에서 가장 혼합층의 두께가 두꺼웠습니다. 이렇게 정리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적도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정답 X로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한 문제만 더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직권에서 밀도가 가장 높은 층이 뭐니에요? 그럼 우리 지구의 형성 과정 공부할 때도 멘틀과 핵이 분리되었습니다. 밀도가 높은 핵이 아래로 가라앉았다 그랬어요. 근데 밀도가 가장 높은 층은 그러니까 그렇죠. 핵이다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겠죠. 수권에서 깊이가 깊어질수록 수온이 급격하게 낮아지는 층이 있었죠. 이렇게 일정하다가 낮아지고 일정하고 이렇게 낮아지는 요 층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지금 낮아지는 층으로 해수의 연직 방향의 대류를 억제하고 있는 층, 즉 대류는 일어나지 않고 안정한 층이에요. 거기가 어딥니까? 라고 묻는 거니까요. 그렇죠. 수온약층이에요. 라고 정답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기권에서 자외선을 차단해서 지상의 생명체를 보호하는 오존층이 있대요. 그래서 잘 내려가다가 오존층 때문에 잠깐 온도가 올랐다가 다시 내려가는 비행기의 항로로 이용됐던 그 층이 어디냐고 묻는 거예요. 그럼 우리 친구 정답 성층권입니다. 라고 정답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이요. 이제 이 지구 시스템도 먼저 알았고 이 지구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구성 요소 이 권역대에 대한 특징까지 살펴본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이런 권역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있는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 우리가요. 이 내용 공부하려고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이 지구 시스템이라는 건 각각의 구성 요소가 서로 그렇죠. 일정한 규칙에 따라서 상호작용하면서 균형을 유지한다고 했다고요. 그럼 도대체 어떤 상호작용 하냐는 거예요.
이제 준비가 됐으니까요. 우리 상호작용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먼저 직권을 볼게요. 직권의 역할이 뭔가 봤더니 생명체에게 서식 공간을 제공하는 거죠. 직권이라는 건 서식 공간이에요. 생명 활동에 필요한 양분도 공급한대요. 아, 그럼 이거 뭐예요? 아, 직권이라는 건 생명체와 즉 생물권과 상호작용합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래도 볼까요? 수권인데요. 물은 순환한대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물의 순환을 아주 자세히 공부할 건데 물이 순환하면서 기권으로도 갔다가 직권으로도 갔다가 그렇게 순환할 때 기상현상을 일으킨대요. 눈이 오고 비가 오고 구름이 만들어지고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기상현상을 일으키고요. 지표면의 모습을 변화시킨대요. 물이 흐르면서 그곳의 지형의 변화를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수권이 지형의 변화, 직권의 변화를 일으킨다는 거죠. 아, 그럼 둘은 상호작용하네요. 자, 기권이요. 생명체의 호흡에 필요한 기체를 제공한대요. 그 말은 뭐예요? 아, 기권에 있는 그 공기 안에 있는 여러 기체들이 생명체, 생물권과 상호작용합니다라는 것을 이걸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다음 생물권은요. 지표 환경이나 기권의 조성 변화, 그 다음에 기후 환경에 영향을 준대요. 아, 이 생물권에 있는 생물들이 뭐 호흡을 한다든지 광합성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작용에 의해서 결국에 대기의 기권의 조성을 변화시킨대요. 그 말은 뭐예요? 생물권과 기권이 상호작용합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되셨을까요? 좋아요. 아, 이렇게 봤더니 우리가 하나하나 공부했던 것이 단독으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변화가 생겼을 때 반드시 다른 권역에 변화를 준다는 거예요. 우리 그거 상호작용합니다. 이렇게 이해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결국 이 그림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아, 선생님 지금 봤더니 이 지구 시스템은 생물권, 기권, 직권, 수권 보이지 않지만 외권까지도 서로 상호작용해요. 상호작용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 더 자세히 봤더니 어느 한 권역의 변화가 생기면 그 권역의 변화로 끝나는 게 아니고 반드시 다른 권역에 대해서 연쇄적으로 영향을 주더라는 거죠. 더 크게 생각하면 하나의 권역의 변화가 생겼어요. 다른 권역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주고 그것이 균형을 유지하면서 이루고 있는 전체 집합이 바로 지구 시스템입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되셨을까요?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 같이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화산가스가 분출한대요. 자, 그럼 화산은 어디서 발생해요? 땅 밑에서. 지하 깊은 곳에서 마그마 만들어지면 지표의 약한 틈을 뚫고 나온다고요, 얘가. 그럼 얘는 뭔가 직권에서 시작했어요. 근데 화산가스가 분출한대요? 그러면 어디? 그렇죠. 기권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아, 직권과 기권의 상호작용이네요. 좋아요. 자, 두 번째는요. 광합성이래요. 이거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공부했다고요. 식물과 에너지 하면서 우리 동물은 사실 먹이 먹으면 되는데 식물은 광합성이라는 걸 통해서 직접적으로 양분을 만든다고 했어요. 그때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이산화탄소, 물 가지고 빛에너지 받는데 그 빛에너지를 식물체가 자기는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에너지 형태가 아니었죠. 그럼 식물체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에너지 형태 포도당이라는 화학 에너지로 전환하는 과정이 바로 광합성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대기 안에 있던 기체를 지금 식물체 안으로, 생물체 안으로 가지고 왔어요. 그 말은 기권과 생물권의 상호작용입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엔 태풍이에요. 그럼 뭐예요? 물이 순환하면서 대기에도 영향을 주는 거네요. 수권과 기권의 상호작용이에요. 자, 유수의 침식, 말이라는 게 좀 어렵지만 결국 뭐냐면 지표를 따라 흐르는 물이 있어요. 그 유수. 걔가 가면서 풍화작용, 치식작용 일어나면서 결국 그 지역의 지형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아, 물이 순환했더니 지형이 변했습니다. 그 말은 수권과 직권의 상호작용이라는 거죠. 되셨을까요? 자, 화석 연료가 생성되는 거 이거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 광합성에서 대기에 있는 그렇죠. 이산화탄소 수증기 가지고 광합성했다고요. 빛에너지 받아서 식물체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에너지의 형태 화학 에너지로 전환했죠. 근데 이렇게 생물이 살다가 죽었어요. 그러면 식물의 사체가 땅 속으로 묻힐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지는 게 화석 연료였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 이거는 아, 선생님, 생물권으로 전환되었던 그 에너지가 땅 속에 묻혔어요. 직권과 상호작용하는 거네요. 라고 우리 친구들 기억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요.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외워야 되는 내용도 아닙니다. 어떤 것이 주어졌을 때, 그 문장이 주어졌거나 상황이 주어졌을 때 어떤 권역대인지를 찾고 그 권역이 다른 어떤 영향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 친구들 파악하는 연습을 하면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같이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에 일어나는 물질 순환과 상호작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옳지 않은 것은 X로 표시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수건의 물은요. 기상현상을 일으킨대요. 이거 우리 중학교 때도 공부했죠. 물이 증발해요. 그리고 이 공기 중에 있던 수증기가 응결하게 되면 구름을 만들었잖아요. 그럼 구름 속에 있던 구름 입자가 커지면 비가 왔었다고요. 그럼 선생님, 수건의 물은 순환하면서 결국 기상현상을 일으키네요. 정답? 동그라미로 골라주면 되겠죠. 직권은요, 생물체의 호흡에 필요한 기체를 공급한대요? 근데 기체를 공급하는 건 누구예요? 대기 중에 있는 거니까 기권인데 지금 직권이래요. 그럼 이건 틀렸네요. X로 골라주면 되겠고요. 지구 대기의 성분 변화 과정에서 대기 중에 산소 농도가 증가하는 것은 기권과 생물권의 상호작용이네요. 자, 그럼 언제 산소 농도가 증가할까요? 우리 CO2와 물이 반응해요. 이때 빛에너지 들어가야 되죠. 여기에 빛에너지 들어갑니다. 그러면 포도당이랑 뭘 만들어요? 산소를 만든다고. 식물이 광합성하게 되면 산소의 농도가 어떻게 돼요? 증가하게 돼요. 그럼 이 말은 뭐예요? 기권에 있는 얘네 가지고 생물권이 광합성하게 되니까 산소가 만들어졌습니다. 증가했습니다. 얘네들은 상호작용하네요. 정답 동그라미로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되셨을까요? 자, 우리 친구들 여기서 봤던 것처럼 우리가 공부해야 하는 것은요. 오늘 아주 간단한 내용이에요. 어떤 내용이냐? 우리 지구 시스템이 무엇인가 알았어요? 이 지구 시스템을 구성하는 권역 5개를 살펴봤단 말이에요. 각각의 어떤 영역인가 우리 친구들 막 암기하지 않더라도요. 읽어보면 사실 알 수 있어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의 권역의 변화가 생기고 나니 그 변화에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권역에 반드시 영향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 문장을 읽어보고요. 어떤 권역에서 변화가 일어나니 어떤 권역에 영향을 주는지를 찾아내는 연습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을까요? 친구들 꼭 꼼꼼하게 이건 기권이고 이건 직권이고 이렇게 구분하는 연습을 잘 해뒀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친구들 이제 오늘 학습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다시 오늘의 사진 POTD 보면서 학습이 잘 되었나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친구들과 지구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해봤습니다. 이제 이 사진을 보니까 어떤가요? 우리 친구들 머릿속에 지구 시스템이라는 것도 정의가 떠오를 것 같고요. 봤더니 지금 생물권, 기권, 직권, 그리고 수권까지 보여요. 보이지 않는 외권까지 언급할 수 있으면 더욱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각각의 권역의 특징을 아는 것보다 얘네들이 한 권역에 변화가 생겼더니 지금 다른 권역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상호작용이라는 관점에서 이 그림을 설명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친구들과요. 지구 시스템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봤습니다. 이 지구 시스템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 지구 시스템을 이루고 있는 구성 요소들, 더 중요한 것은요. 각각의 구성 요소의 상호작용이라는 관점에서 꼭 꼼꼼하게 복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복습할 때요. 우리 EBS I 홈페이지 들어오셔서요. 우리 강의 다시 보면서 공부했으면 좋겠고요. 공부하다 모르겠는 것, 또 궁금한 거 생기면 언제든지 Q&A 게시판에 글 남겨주세요. 쌤 친절하게 댓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요. 이런 지구 시스템 안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것, 바로 물질이 이동하고 에너지가 흐른대요. 물질의 이동과 에너지 흐름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도 너무너무 수고 많았고요. 지금까지 선생님은 과학의 힘 에너지 정혜쌤이었습니다. 우린 또 다음 강에서 만나도록 할게요.